박진석이 성재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는 순간 성재는 알았는데요. 오늘은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다는 걸요. 박진석은 성재 사무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던 사람처럼 이제 와서 급하지 않은 척했는데요. 그런데 그 척이 더 무서웠습니다. 박진석은 늘 확신이 없을 때 화를 냈고 확신이 생기면 조용해졌습니다. 성재는 그 표정을 너무 오래 봐왔습니다. 그래서 성재는 방금 아니요라고 말하고도 이미 다음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목이 말라왔습니다. 박진석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고 했지? 그럼 뭐가 더 있냐? 박진석은 같은 질문을 2번 던지지 않는데요. 오늘은 2번 던졌습니다. 성재가 대답을 피할 틈을 일부러 안 주려는 거였어요. 성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성재는 아버지 박진석 앞에서 늘 완벽하게 말하려고 했는데요. 이상하게 오늘은 완벽하게 말하면 망가질 것 같았습니다. 성재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가 결국 눈을 한 번 감았습니다. 성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는요. 성재는 끝까지 고성이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요. 걸리면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걸리면 더 크게 망가뜨리는 사람이에요. 박진석은 성재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손가락으로 책상 위 사진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가온재단 사무실에서 나오는 성재 사진, 그 사진은 이미 끝난 증거였는데요. 박진석은 증거를 들고도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지금 성재의 속을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너도 고성이 편이었냐, 아니면 고성이가 널 이용했냐, 그걸 묻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제가 재단에 간 건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한다고 말하러 간 거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단순히 아버지 마음 다칠까 봐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이 눈을 좁혔습니다. 그럼 뭐냐? 박진석 목소리는 차분했는데요. 차분할수록 성재는 더 숨이 막혔습니다. 성재가 결국 말했습니다. 지은호 가족 때문이에요. 성재가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방 안 공기가 바뀌었는데요. 박진석은 이미 비서복으로 많은 걸 확인했지만 성재 입에서 지은호 이름이 나오는 건 또 다른 의미였습니다. 성재는 지금 누군가를 지키려고 이 판을 늦추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지은호 가족 그쪽이 왜? 성재는 잠깐 주춤했습니다. 성재는 지은호랑 갑자기 친해 보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지은호 편을 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고성이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아는 사람으로서 막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성재는 그걸 정확히 표현해야 했는데요. 잘못 표현하면 박진석이 지은호까지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은호랑 한편 먹고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여자가 복수할 때 어디를 먼저 치는지 알아서요. 그 여자는요, 정면으로 싸우는 척하면서도 제일 약한 곳부터 찌릅니다. 지은호를 못 흔들면 지은호 가족부터 흔들 거예요. 그럼 지은호가 무너지고 지은호가 무너지면 우진이도 무너집니다. 그 여자는 그걸 노릴 거예요. 박진석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은 비서부고에서 이미 고성이의 사망신고, 결혼 한 달 전 처리, 그런 것들을 봤는데요. 그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이거였습니다. 고성이가 들키고 나서 어떤 일을 할지 그 다음이 더 잔인하다는 것. 박진석은 성재의 말에서 그 잔인함의 방향을 정확히 느꼈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가족을 지키겠다고 내 진실을 늦췄다. 성재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성재는 지금 아버지의 분노를 피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성재는 단지 아버지가 한 번에 폭발하면 고성이가 바로 반격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성재는 아버지가 고성이를 끝내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 끝내는 방식이 누군가를 더 다치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재는 그걸 말로 설명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성재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지키려 한 거냐, 아니면 그 여자까지 지키려 한 거냐? 성재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여자를 지킨 적 없습니다. 한 번도요. 성재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는데요. 성재는 지금까지 고성이에게 지고 살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늘 자기가 선택한 침묵이라고 믿었는데요. 오늘 박진석 앞에서 그 침묵이 비겁함처럼 보일까 봐 두려웠습니다. 박진석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말을 못했어? 박진석은 이번엔 진짜 화가 난 눈이었습니다. 성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믿음이 전부인 사람이고 그 믿음이 깨지면 사람 자체가 무너져요. 성재는 방금 고성이가 자기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떠올렸는데요. 믿음이 첫 번째고 마지막인 사람 고성이는 그걸 성재에게 협박으로 썼습니다. 성재는 그 협박을 싫어하면서도 그 말이 절반은 맞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재는 더 괴로웠습니다. 고성이 말이 맞아서가 아니라 고성이가 아버지를 너무 잘 알아서요. 박진석이 성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넌 내가 무너질까봐 진실을 숨겼다. 그러면서 너는 영리한 척했지? 성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성재는 영리한 척한 적 없었습니다. 성재는 그냥 겁쟁이였는데요. 그 겁이 아버지를 위한 겁인지, 지은호 가족을 위한 겁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겁인지 그 구분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성재야, 내가 묻는 건 하나다. 너는 언제부터 알았냐? 박진석은 결국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진석에게는 타이밍이 중요했는데요. 타이밍은 배신의 길이를 말해주니까요. 성재는 결국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알게 된 건 최근이에요. 근데 의심은 더 전부터 했습니다. 성재는 여기까지만 말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박진석은 그 의심을 왜 키웠는지, 왜 혼자 해결하려 했는지 끝까지 캐물을 겁니다. 그리고 성재는 그 질문에 답할수록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성재는 그게 싫었습니다. 박진석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진석은 성재의 애매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성재가 완전히 고성이 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성재가 지은호 가족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 그 두 가지는 확인했습니다. 박진석은 확인하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박진석이 말했다. 너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것만 해. 단독 행동하지 마. 그리고 오늘 너가 본 것, 들은 것 전부 적어서 내 비서에게 넘겨. 지금 당장이다. 성재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이 단순한 복종은 아니었습니다. 성재는 그 순간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기 편에 서줄 수도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그 감정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성재는 아버지가 자기 편에 서면 고성이가 더 잔인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박진석은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마지막으로 성재를 돌아봤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다는 그 가족 내가 지킨다. 대신 너도 내 편에 서. 그 말이 성재의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성재는 대답을 못했는데요. 대답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였습니다. 성재는 눈물이 싫었습니다. 고성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 사람 눈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눈물은 약점이고 약점은 고성이가 제일 잘 찌르는 곳이니까요. 박진석은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성재는 혼자 남았는데요. 혼자 남으니까 비로소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재는 자기 손을 바라보다가 책상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고성이가 준 명함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운데 단 성재는 명함을 쥐었다가 결국 찢어버렸습니다.
찢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는데요. 성재는 그 소리가 고성이 귀에도 들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랑 안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성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명함을 찢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명함보다 사람이니까요. 고성이는 찢어도 다시 붙는 사람이 아니라 찢는 사람 손을 먼저 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각 박진석의 비서실은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보고서를 들고 박진석을 기다렸는데요. 박진석이 들어오자마자 비서는 표정을 숨겼습니다. 비서는 이미 박진석이 분노를 넘어 결심으로 갔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이런 회장님일 때 괜히 감정을 건드리면 더 큰일이 납니다. 박진석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고성이 지금 어디 있지? 비서가 말했습니다. 자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가지다. 첫째, 지은호 가족 주변 안전 확인. 둘째, 고성이 동선 파악. 눈에 띄게 하지 말고.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는 이미 그 지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바로 잡으러 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고성이 손발을 묶겠다는 뜻이었어요.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또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고성이가 사람을 시켜 움직이는 라인, 재단 쪽 사람들 전부 조사해. 누가 누구 통해서 누구를 건드릴 수 있는지. 비서는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박진석은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그 순간 유난히 거슬렸는데요. 박진석은 자기가 회장으로 살아온 시간이 고성이 같은 사람을 불러들인 시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진석은 자기 인생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박진석은 그 낯설음을 분노로 바꿔버렸습니다. 분노는 움직이게 하니까요. 박진석은 차에 타면서도 계속 생각했는데요. 고성이는 왜 결혼 한 달 전에 사망신고를 했을까? 단순히 과거를 지우려는 목적만으로는 이상합니다. 고성이는 늘 목적이 2개 이상인 사람입니다. 박진석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야 했습니다. 그 시각 고성이는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오늘 성재와 대화가 끝나자마자 자기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성재는 입으로는 협박에 넘어가는 척하지만 눈빛은 돌아섰습니다. 고성이는 그 눈빛을 너무 잘 압니다. 고성이는 그 눈빛을 본 사람입니다. 옛날에도 자기 옆에서 조용히 웃다가 결국 뒤통수를 치던 사람들. 고성이는 그 기억이 있어서 더 빨리 움직입니다. 고성이는 핸드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성이는 낮게 말했습니다. 은호 쪽 움직임 있나? 상대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고성이는 그 말에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없다. 고성이는 아직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아직은 그 다음에 무조건 온다는 뜻이거든요. 고성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정순이는? 식당은? 상대가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운영합니다. 고성이는 짧게 웃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순간 결심했는데요. 은호는 나한테 정면으로 왔다. 그럼 나는 은호의 뒤로 간다. 고성이는 늘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을 흔들 때 본인을 흔들지 않습니다. 본인의 뒤를 흔듭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뒤가 흔들리면 자기 앞에서 무너집니다. 고성이는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고성이는 집 밖으로 나가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고성이는 창문 너머 주차장을 바라봤는데요. 자기 차가 평소와 다르게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고성이는 이유를 몰랐지만 불안이 스쳤습니다. 고성이는 그 불안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불안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고성이는 차 쪽으로 내려가 조용히 차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영라가 집 안 계단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영라는 엄마가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차를 확인하는지 몰랐는데요. 영라는 예전 오토바이 사고 이후로 엄마가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먼저 뛰었습니다. 영라는 숨을 죽이고 내려왔습니다. 영라는 주머니 속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영라는 지환을 떠올렸습니다. 지환이 텐트까지 치고 지켜주던 얼굴. 지환의 무뚝뚝한 말투 뒤에 숨어있던 진짜 배려. 영라는 그걸 떠올릴수록 분노가 올라왔는데요. 우리 엄마는 왜 사람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려고 할까? 영라는 그 질문을 품고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을 알 것 같아서 더 싫었습니다. 고성이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실은 소유를 말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영라는 결국 지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 지금 차 확인하러 내려갔어. 느낌이 안 좋아 조심해. 지환은 그 문자를 보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환은 영라한테 늘 툭툭 말했는데요. 지환은 영라가 무서워할 때만큼은 이상하게 말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지환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너도 혼자 움직이지 마. 영라는 그 답장을 읽는 순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영라는 또 다른 공포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안 움직이면 엄마가 움직인다. 영라는 그 공포를 스스로 붙잡았는데요. 영라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라는 오빠 성재에게도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난 내 인생 살 거야. 영라는 그 말을 진짜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시각 지은호는 카페가 아니라 병원 쪽에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지혁을 만났던 날 지혁이 숨이 차던 얼굴이 계속 떠올랐는데요. 지은호는 그게 과로라는 말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이미 느꼈습니다. 지은호는 스스로를 속이기 싫었습니다. 지은호는 그래서 병원으로 가는 길이 이상하게 빨랐습니다. 두려우면 발이 느려져야 하는데 지은호는 두려우면 더 빨라지는 타입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병원 복도에서 지혁을 마주쳤습니다. 지혁은 웃으려고 했지만 웃음이 눈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가 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지혁 선배, 또 검사 받았지? 지혁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뭐 약 좀 받으러. 지은호가 바로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나 그런 거 제일 싫어. 지혁은 순간 아무 말도 못했는데요. 지혁은 지은호 앞에서만큼은 늘 괜찮은 척하고 싶었습니다. 지은호가 이미 너무 많은 걸 버텨왔으니까요. 지혁은 지은호가 자기까지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지혁을 빤히 보며 말했습니다. 나 선배가 숨기는 거 다 알아. 근데 내가 묻는 건 하나야. 진짜로 위험한 거 맞아? 지혁은 그 질문을 피하려다가 결국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지혁은 그 끄덕임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순간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멈출 수 있대. 지혁은 그 말을 하면서도 목이 떨렸습니다. 지혁은 무섭다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요. 지금은 무섭다고 말하지 않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은호는 우진이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우진이 살려야 한다. 고성이 끝내야 한다. 그 생각만으로도 밤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혁까지. 지은호는 순간 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은호가 겨우 말했습니다. 치료는 방법은? 지혁은 대답했습니다. 심장 이식밖에 없대. 근본적인 건 그거래. 지은호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지은호는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울면 지혁이 더 미안해할 것 같아서요. 지은호는 대신 분노를 택했습니다.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선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랑 선배, 그 정도 사이 아니야? 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혁은 지은호를 봤다가 바닥을 봤다가 다시 지은호를 봤습니다. 지혁이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너 인생도 정신없잖아. 고성이, 우진이, 내 가족. 거기에 나까지 얹으면 너 무너져. 지은호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내가 무너질까봐. 선배는 혼자 죽을 생각이야. 지은호는 말이 거칠어졌는데요. 지은호는 지금 자기 감정을 정리할 틈이 없었습니다. 감정을 정리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 지은호는 더 세게 말했습니다. 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안 죽어. 그냥 무섭다. 지혁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지은호는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지혁이 무섭다고 말하는 건 정말 끝에 몰렸다는 뜻이니까요. 지은호는 지혁 손목을 잡았습니다. 지은호는 말했습니다. 지혁 선배, 혼자 두면 나 평생 선배 용서 안 해. 지혁은 그 말에 웃으려다가 눈이 젖었습니다. 지혁은 눈물까지는 못 보이려고 고개를 돌렸는데요. 그 순간 지은호가 지혁 얼굴을 다시 잡아 돌렸습니다.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나 요즘 사람한테 지는 거 싫어. 고성이한테도 운명한테도 선배까지 내 손에서 빠지면 나 진짜 미쳐. 지혁은 그 말이 고백처럼 들려서 더 무서웠습니다. 지혁은 지은호를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진 않았지만 지은호가 자기 때문에 무너지길 바란 적은 없습니다. 지혁은 그래서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너 나 때문에 고성이 판 흐트러뜨리지 마. 너는 내 가족 지켜야 해. 지은호가 대답했습니다. 지킬 거야. 근데 선배도 지켜. 그 말이 끝나자 지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우진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잠깐 숨을 삼켰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우진은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우진은 말했습니다. 은호, 엄마 움직이는 냄새 나. 우진은 그 말 다음에 더 낮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너희 쪽부터 건드릴 거야. 내가 알아. 지은호는 순간 성재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은호 가족 정순이, 지강호. 고성이가 약한 곳부터 찌른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지은호가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괜찮아?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난 괜찮아. 근데 너는 조심해. 엄마는 너를 못 흔들면 내 뒤부터 흔들 거야. 지은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나 더 안 숨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호는 지혁을 봤습니다. 지은호 눈빛이 달라졌는데요. 지은호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고성이 대응, 지혁 심장, 우진 안전, 정순이와 지강호 보호. 지은호는 그 모든 걸 한 번에 잡으려면 더 큰 판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지은호는 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지혁 선배,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 지혁이 물었습니다. 뭐?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선배, 검사 결과 숨기지 마. 그리고 내가 부르면 무조건 와. 나 오늘부터 혼자 안 할 거야. 지혁은 잠깐 망설였는데요. 지혁은 지은호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지은호 옆에 있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혁이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 시각 정순이 식당에는 낯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낯선 손님은 손님인 척했는데요. 주문을 하면서 눈이 계속 주방 쪽을 흘렀습니다. 정순이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순이는 평생 장사하면서 별별 사람을 봤습니다. 정순이는 그래서 촉이 빠릅니다. 정순이는 그 손님에게 물을 내주면서도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왔네.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만 오지? 그 손님은 밥을 거의 먹지 않고 나갔는데요.
정순이가 치우려고 테이블로 갔을 때 테이블 아래에 종이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가 손이 굳었습니다. 종이에는 단순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딸 지키고 싶으면 조용히 해. 정순이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순이는 누구 짓인지 모르면서도 누구 냄새인지는 알았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가 며칠 전부터 불안해하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정순이는 지금 확신했는데요. 지은호 주변에 다시 악한 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순이는 바로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가 요즘 얼마나 벼랑 끝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전화 한 통으로 지은호가 무너질까 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정순이는 더 무서운 걸 느꼈습니다. 내가 말 안 하면 더 크게 터진다. 정순이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지은호는 병원 복도에서 지혁과 함께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전화를 받는 순간 정순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순이가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 지금 어디니? 괜찮니? 지은호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정순이는 잠깐 침묵했는데요. 정순이는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에 이상한 종이가 떨어져 있었어. 딸 지키고 싶으면 조용히 하래. 지은호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은호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는데요. 지혁이 그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뭔가 터졌다.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가게 문 닫아. 지금 바로.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 잠가. 강호는 어디 있어? 정순이가 말했다. 강호는 방금 나갔어. 어디 간다고 툭 던지고는.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지은호는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는데요. 고성이는 이미 움직였습니다. 성재가 말한 대로 고성이는 약한 고리부터 찌르고 있습니다. 지강호가 지금 밖에 있다는 것. 그게 고성이에게는 너무 쉬운 표적입니다. 지은호가 전화를 끊자마자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지혁 선배, 나 지금 가야 해. 우리 엄마랑 강호 쪽이 위험해. 지혁이 물었습니다. 누가? 지은호는 대답했습니다. 고성희. 지은호는 그 이름을 말하면서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제 더 확실해졌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뭘 알았는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흔들리는 냄새를 맡고 먼저 칼을 뽑았습니다. 지혁은 말했습니다. 같이 가. 지혁은 자기 몸이 어떤 상태인지 잠깐 잊었습니다. 지혁은 지은호가 혼자 달려가면 이번엔 진짜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혁은 그래서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지은호는 잠깐 망설였는데요. 지은호는 지혁이 무리하면 쓰러질까 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지은호는 지금 선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말했습니다. 좋아. 근데 선배 숨 차면 바로 말해. 또 혼자 숨기면 진짜 화낼 거야. 지혁이 짧게 웃었습니다. 알았어. 그 시각 박진석은 차 안에서 비서에게서 추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순이 씨 식당 주변에 낯선 사람 출입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지강호 씨 지금 이동 중입니다. 목적지가 일정치 않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고성희가 손 뻗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추정됩니다.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추정 말고 막아 지금 당장. 박진석은 그 순간 선택을 했는데요. 박진석은 아직 고성희를 공개적으로 치지 않을 겁니다. 대신 고성희가 치려는 걸 먼저 막아버릴 겁니다.
고성이는 상대가 막으면 더 잔인해지는데요. 박진석은 그 잔인함이 커지기 전에 고성이 손이 닿는 거리를 줄이려 했습니다. 박진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성재 말이 맞다. 이 여자는 들키면 끝나는 여자가 아니다. 들키면 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여자다. 박진석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지은호에게는 알리지 마. 지금 알리면 더 위험해진다. 대신 사람 붙여서 지강호 위치부터 잡아. 비서는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박진석은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박진석은 회장으로서 사람을 움직이는 게 익숙한데요. 이상하게 오늘은 그게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사람을 움직일수록 고성이 같은 사람도 움직였겠지. 박진석은 그 생각이 들어서 손이 더 꽉 쥐어졌습니다. 그 시각 고성이는 이미 다른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말했습니다. 지강호는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누군데요? 고성이는 웃었습니다.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고 고성이가 말했습니다. 너 누나 요즘 바쁘지? 누나 뒤처리하느라 너도 힘들지? 지강호가 말했습니다. 누나 얘기는 왜 해요? 고성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누나 지키고 싶으면 지금 내가 보내는 주소로 와. 그냥 와. 내가 오면 너희 엄마 가게는 조용해질 거야. 지강호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는데요. 지강호는 자격지심이 많지만 엄마 정순이를 건드리는 건 싫었습니다. 지강호는 아찔하게 말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건드리면 가만 안 둬. 고성이는 웃었습니다.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그 말이 지강호를 자극했습니다. 지강호는 결국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주소 보내요. 고성이는 전화를 끊고 아주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성이는 지금 지강호를 미끼로 쓴 겁니다. 지강호가 오면 지은호가 뛰어오고 지은호가 뛰어오면 우진이도 흔들립니다. 고성이는 그렇게 한 번에 묶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모릅니다. 박진석도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리고 지역도 지은호 옆에 있다는 걸요. 지은호와 지역은 급히 정순이 식당 쪽으로 달려갔는데요. 지은호는 뛰면서도 머릿속이 분주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가 지강호를 건드릴 거라는 걸 알았고 그게 가장 잔인한 선택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강호야, 제발 오늘만은 사고치지 마. 지역은 숨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지역은 그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지금 말하면 지은호가 멈출까 봐 무서웠습니다. 지역은 멈추면 더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역은 그래서 더 버텼습니다. 정순이 식당에 도착했을 때 정순이는 이미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 얼굴을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정순이가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 왜 왔니? 지은호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강호는 강호 어디 있어? 정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갔어. 전화도 안 받아. 지은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은호가 정순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으로 가. 지금 바로. 그리고 문 잠그고 누가 와도 열지 마. 알겠지? 정순이는 지은호 손이 떨리는 걸 느꼈는데요. 정순이는 그 떨림이 너무 싫었습니다. 정순이는 딸 지은호를 지키려고 26년을 버텼는데요. 결국 다시 누군가가 딸을 흔들고 있습니다. 정순이는 그게 너무 분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순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 혼자 하지 마. 너 또 혼자 하려 하지 마.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안 해. 나 옆에 사람 있어. 지은호는 그렇게 말하고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지역은 숨이 차서 잠깐 벽에 손을 짚었는데요.
지은호는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또 내려앉았습니다. 지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혁 선배. 지혁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 지은호는 바로 말했습니다. 괜찮다는 말 하지 마. 나 이제 그 말 안 믿어. 그때 지은호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은호는 받지 않으려다가 이상하게 손이 먼저 갔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지은호 씨, 정순이 씨 식당 앞. 지금 누가 왔다 갔는지 알고 있죠? 지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누구야? 상대는 대답했습니다. 지강호 씨 지금 위험합니다. 그리고 고성희 씨가 움직였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너 누구야? 상대는 짧게 말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 비서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지은호 씨에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움직이지 마세요. 우리가 지강호 씨를 찾고 있습니다. 지은호의 손이 굳었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박진석이 나를 알게 됐다. 박진석이 내 가족까지 보고 있다. 그 생각이 동시에 밀려왔는데요. 지은호는 바로 반사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판에 너희가 이제 와서 내 가족까지 보고 있다고? 지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말라고요? 지금 내 동생이 위험한데? 비서가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가 움직이면 고성희 씨가 더 빨리 칼을 뽑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먼저 맞겠습니다. 대신 약속해 주세요. 오늘 밤 회장님을 만납시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뒤집혔습니다. 오늘 밤 박진석. 나를 사망 신고한 여자의 남편. 이 집의 회장. 이 판의 중심 지은호는 그 중심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확 끌렸습니다. 고성희를 끝내려면 박진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혁이 지은호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누구야? 지은호는 전화를 끊지 않은 채로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박진석 쪽이래. 우리 동생 찾는다고 오늘 밤 만나자고. 지혁은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은호를 또 다치게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지혁이 말했습니다. 너 준비하고 가. 감정으로 가면 너만 다친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고개 끄덕임이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지은호는 말했습니다. 감정으로 안 가나 이제 사람답게 살 거야. 내가 죽었다는 종이 때문에 더는 숨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정순이가 지은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 무서우면 엄마가 같이 갈까? 지은호는 정순이를 바라보다가 웃으려다가 결국 눈이 빨개졌습니다. 지은호는 말했습니다. 엄마는 집에 있어. 엄마까지 끌고 가면 그 여자가 좋아해. 지은호는 고성희를 그 여자라고 다시 불렀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로 자기 마음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때 지은호 핸드폰에 지강호의 위치 공유가 갑자기 떴습니다. 지강호는 평소 이런 걸 할 사람이 아닌데요. 지은호는 그게 더 불길했습니다. 누군가가 지강호 폰을 만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지은호가 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지혁 선배, 우리 지금 가야 해. 이건 함정이야. 지혁이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같이 가. 둘은 그대로 뛰기 시작했는데요. 지은호는 뛰면서도 생각했습니다. 박진석은 오늘 밤 만나자고 했고, 고성희는 이미 움직였고, 성재는 지은호 가족을 막으려고 입을 막았고, 영란은 집에서 지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밤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 밤의 끝에서 누가 먼저 무너질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했는데요. 고성이는 이제 진짜로 선을 넘었습니다. 지은호와 지혁이 골목 끝에 도착했을 때 지강호가 서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혼자 서 있는 척 했는데요. 지강호 뒤쪽에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움직였습니다. 지은호는 그 그림자를 보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지은호가 낮게 말했다. 강호야, 움직이지 마. 지강호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누나, 나 진짜 몰랐어. 나 그냥 그 순간 어둠 속 사람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은호가 숨을 삼켰는데요. 그 얼굴은 고성이가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늘 사람을 먼저 내보냅니다. 그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오늘은 우리끼리 얘기하죠. 회장님한테 가기 전에 지은호의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지은호는 지혁을 바라봤고 지혁은 숨이 찼지만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혁은 말했습니다. 너 누구야?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가온재단 쪽입니다. 그리고 고성희 씨가 전해달랍니다. 오늘 밤 약속 취소하라고.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바로 뜨거워졌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과의 만남까지 막으려고 합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진실을 완전히 받기 전에 지은호를 꺾으려고 합니다. 지은호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나 취소 안 해. 나 오늘 끝까지 가. 남자는 웃었습니다. 끝까지 가면 내가 끝날 텐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강호가 누군가에게 팔을 잡혔습니다. 지강호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손이 입을 막았습니다. 지은호가 앞으로 뛰어가려는 순간 반대편에서 또 다른 사람이 길을 막았습니다. 지은호는 그 순간 깨달았는데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고성희가 진짜로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멀리서 차 한 대가 급하게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뛰어오는 발소리도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누가 왔지? 박진석 쪽인가? 아니면 지환인가? 아니면 성재인가? 하지만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지은호 가슴이 더 내려앉았습니다. 그 발소리는 너무 익숙한 발소리였거든요. 지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고성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야, 이제 그만해. 내가 더 가면 내가 지키고 싶은 게 먼저 죽어. 지은호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온몸이 굳었습니다. 고성희는 끝내 직접 얼굴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목소리만으로도 지은호를 묶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지은호는 이를 악물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안 죽어. 당신이 죽였던 한유라 여기 살아있어. 그 순간 지혁이 숨을 크게 들이켰는데요. 지혁이 한 걸음 나서려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지혁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지은호가 지혁을 붙잡는 순간 지은호가 느꼈습니다. 지금 이 밤은 동시에 너무 많은 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혁 선배, 숨 쉬어. 나 봐. 지혁이 겨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은호. 지은호는 울컥했는데요. 지은호는 지금 울면 끝입니다. 울면 고성희가 이깁니다. 지은호는 이를 악물고 고성희 목소리가 들려온 어둠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 나랑만 싸워. 내 가족 건드리지 마. 내 사람 건드리지 마. 고성희 목소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 사람 은호야. 그 말 이제야 하네. 근데 늦었어. 그 순간 지강호가 끌려가려 했고 지혁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고 어둠 속 고성희 목소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요. 지강호를 당장 구할 것인가? 쓰러지는 지혁을 먼저 붙잡을 것인가? 지은호가 이를 악물고 앞으로 뛰어가려는 순간
누군가가 지은호 손목을 확 잡았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손은 낯선 손이 아니었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성재는 숨이 찬 얼굴로 지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호 후배, 여기서 끝까지 가면 진짜로 다쳐. 그리고 그 여자는 은호 후배 다치는 걸 기다리고 있어. 지은호는 성재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퍼즐이 더 무섭게 맞아떨어졌는데요. 성재가 사무실에서 아니오라고 말했던 이유, 지은호 가족을 걱정했던 이유, 고성이가 약한 고리를 건드린다는 이유, 그 모든 게 지금 이 골목에 모였습니다. 지은호는 성재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지금 내 동생 지환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어. 근데 지금부터는 내 말 들어. 은호 후배 혼자 움직이면 고성이가 은호 후배 가족을 더 크게 찢어.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고성이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성재야, 너까지 왔네. 너도 내 목 치려고 왔니? 성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재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았는데요. 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너 진짜로 끝장낼 거야? 고성이 목소리가 웃었습니다. 끝장? 성재야, 끝장은 내가 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혁이 갑자기 숨을 크게 몰아쉬며 무너졌습니다. 지은호가 지혁을 붙잡았는데요. 지은호 손에 지혁 체온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은호는 지혁을 붙잡고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지혁 선배, 눈 떠.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인지 구급차인지 모를 소리였는데요. 그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어둠 속 사람들은 빠르게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강호는 아직 그 손에 잡힌 채였습니다. 지은호가 지강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강호야, 버텨. 누나 여기 있어. 지강호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강호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순간 지강호가 입술로 작은 말을 했습니다. 누나, 미안. 그 말이 끝나자마자 누군가가 지강호를 어둠 속으로 끌고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은호는 지강호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보다가 뒤늦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숨이 나가는 소리가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성재가 지은호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성재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따라가지 마. 따라가면. 은호 후배도 잡혀. 지은호는 성재를 노려봤는데요. 지은호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말했습니다. 난 이제 안 숨을 거예요. 나 내 동생 버리고 안 돌아가요. 그 순간 지은호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한 사람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 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발소리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 지은호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뒤돌아보지 않아도 알았는데요. 박진석이 왔습니다. 회장이 아니라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지은호의 밤은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진석이 서 있었고 박진석 뒤에는 비서실 사람들이 있었고 그 옆에는 고성이 쪽 사람으로 보이는 누군가가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진석 눈빛은 분노와 충격이 섞여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지금 이 골목에서 자기 가족의 진실이 사람 목숨과 연결돼 있다는 걸 처음으로 눈으로 본 겁니다. 박진석이 한 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고성이, 너도 끝이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고성이의 웃음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고성이는 가까이 있지 않았는데요. 그런데도 웃음이 들렸습니다. 고성이는 여전히 이 판을 자기가 쥐고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박진석은 그 웃음소리를 듣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들을 수 있을까?
한유라, 지은호 전부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중심이 열린다. 그런데 동시에 지은호는 지혁을 내려다봤습니다. 지혁은 지은호 팔 안에서 의식을 붙잡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오늘 밤은 진실만의 밤이 아닙니다. 살아남아야 하는 밤입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내 동생이 잡혀갔어요. 지금 진실은 나중이에요. 지금은 사람부터 찾아야 해요. 박진석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그래, 사람부터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멀리서 고성희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습니다. 박진석, 당신이 그쪽 편에 서면 당신 사람부터 죽어. 그 말과 함께 골목 끝 어둠 속에서 차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잡아. 그 순간 지강호는 사라졌고 지혁은 쓰러졌고 지은호는 박진석 앞에 섰고 고성희는 웃으면서 한 발 먼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처음으로 회장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누군가를 구하러 뛰려 합니다.